생각해보세요. 월 50만원 같은 금액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한 번의 선택에 한 달 뒤, 1년 뒤, 심지어 10년 뒤 통장 잔고를 바꿔놓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게요. 매달 50만원을 10년 동안 예적금 연 3%에 넣으면 최종액은 약 6,900만원이에요. 같은 조건으로 S&P 500 연평균 10%에 넣으면 약 1억 300만원이 됩니다. 차이가 약 3,400만원이에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격차죠. 이 영상은 실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와 기회비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만 잘 보면 한 달 뒤, 1년 뒤 내 통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은 ETF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주변에서 다들 한다고만 들어서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진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어디가 막히는지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적금은 성실히 넣는데 이자가 너무 작아 돈이 쌓인다는 느낌이 안 드시죠? 주식 이야기는 솔깃한데 내 피 같은 돈이 날아갈까 봐 두려운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불안과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금융 구조 자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큰 손실을 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것과 수익을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직장이라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매일 개별 종목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상황에서 안전하면서도 크게 멍청한 선택은 피하고 싶은 마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개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정보가 분산된 현실 탓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돈 모으기 시작하고 뭘 사야 할지 헤매다가 모아놓은 돈으로 개별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S&P 500을 샀다면 하고 후회하곤 해요. 그 선택과 후회도 결국 정보와 선택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ETF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입니다. 아침 아이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출근길에는 구글로 길을 확인합니다. 점심엔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오후엔 워드, 엑셀로 보고서를 고치죠. 퇴근 후에는 인스타 스토리를 후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단편들에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S&P 500 편입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알람에서 검색, 영상, 생산성 도구, 소셜미디어까지 우리의 하루가 이들 서비스로 이어지는 셈이에요.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핵심은 이 지수에 든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소비와 산업 전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S&P 500 ETF 하나만 사면 이 우량 기업 500곳의 주주가 되는 것과 같아서 투자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워런 버핏이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용한 펀드를 인덱스 펀드가 이긴 사례도 이 지수의 힘을 보여줘요. 결국 우리 삶에 스며든 미국 대표 기업들이 모인 S&P 500은 하나로 끝나는 간편함을 보여줍니다. 또 웬만한 전문가보다 강한 지수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요. 여기서는 장기 수익률이라는 실체적 차이를 숫자로 직접 보여줄게요. 과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5년 15.9%, 10년 13.7%, 20년 10.7%예요. 반면 예적금은 대략 연 3% 수준이죠. 이걸 비교하면 장기간에 걸쳐 복리 효과가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변동성만 보고 예적금의 안전성만 선택하곤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장기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실제 사례로 더 명확하게 볼게요.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연 3% 적금은 약 6,900만원이 돼요. 반면 연 10% S&P 500은 약 1억 300만원이 됩니다. 납입한 총액은 같은데요. 10년 뒤 통장 잔액 차이가 약 3,400만원이나 납니다. 결국 복리와 더 높은 연평균 수익률이 장기 관점에서는 결정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S&P 500의 구조적 강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량 기업을 자동으로 골라주는 기준이 엄격해요. 시가총액, 흑자 여부 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편입되지 않고 성과가 나쁘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량 기업 중심으로 구성 종목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덕분에 개별 종목 리스크가 꽤 줄어듭니다. 섹터 분산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정보기술, 금융, 소비재, 헬스케어 등 여러 섹터를 한 번에 담으니 특정 섹터에 쏠릴 때 생기는 큰 흔들림을 완화해줍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초보자도 시작하기 쉽습니다. 국내 S&P 500 ETF는 2만원대, 해외는 10만원대부터 살 수 있어요. 소액으로도 즉시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치킨 한 마리 5탄벌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이 공개되고 장중에 거래되며 수수료도 연 0.02에서 0.2% 수준으로 펀드의 1에서 2%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수수료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은 1억 원을 투자해도 펀드는 연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동안 S&P 500 ETF는 연 2만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수십 년을 쌓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하며 장기 수익률 복리의 힘과 낮은 수수료, 낮은 진입장벽, 자동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활용해 S&P 500 ETF로 장기 분산 투자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빅맥 버거킹 와퍼, 롯데리아 한우 불고기. 모두 햄버거지만 맛의 결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S&P 500 ETF도 비슷합니다. 지수는 같아도 운용사별로 소스와 구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앞서 다룬 국내, 해외 선택은 완전히 다른 투자라기보다 같은 지수를 어떻게 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위에서 이전부터 같이 정리해 볼게요. 국내 상장 S&P 500 ETF 탑4를 고를 땐 먼저 순자산이 1조 원 이상인지 확인해 안정성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총비용률, 즉 실질 수수료를 비교해서 실제 비용 차이를 따져보세요. 다만 국내 상품끼리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 최종 판단 기준은 운용사가 얼마나 오래 책임질 수 있느냐, 즉 지속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S&P 500 ETF는 운용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조 수준입니다. 보수 구조도 다양해요. 예컨대 SPY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SPLG 같은 상품은 0.02% 수준의 아주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해외 ETF는 한 주 가격이 10만원대라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차이는 규모와 비용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과 진입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와 해외의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국내 ETF는 2만원대 소액 매수, ISA,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 활용, 달러 환전 없이 원화로 사는 쉬운 접근성이 장점이에요. 반면 해외는 일반적으로 운용 보수가 더 낮고 달러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개인의 목적과 계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1, 2, 3을 관통하는 패턴은 단순합니다. 첫째, 안정성, 순자산과 규모를 확인하는 것. 둘째, 총비용률과 진입장벽, 주당 가격과 계좌를 비교하는 것. 셋째, 접근성과 장기 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운용사를 골라 꾸준히 투자하는 것. 문제 제기에서 원인 분석을 거쳐 자연스럽게 오래 들고 갈 운용사를 선택하라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정리해보면 실천 권유는 이렇습니다. 입문자라면 접근성과 소액 투자가 쉬운 국내 S&P 500 ETF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있는 ISA 계좌에서 매달 50만원씩 S&P 500을 매수하고 적립식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요약 프레임을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첫째, 상품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 하나를 정해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걸 시작해보는 겁니다. 둘째, 계좌 준비입니다. 투자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국내 증권사에서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확보해 두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를 이번 투자 베이스 캠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실행 방식입니다. 한 번에 큰돈 넣고 성과를 보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매달 말일에 정해놓은 금액으로 적금 넣듯이 S&P 500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겁니다. 정액 매수 적금식 투자, 이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ISA 계좌에서 매달 50만원어치 S&P 500 ETF를 직접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 단계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1에서 3단계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월 투자 금액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여유 자금을 기준으로 2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매달 50만원을 기준으로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둘째, 계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국내 증권사 앱이나 지점을 통해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이번 투자용 계좌로 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셋째, 첫 매수 일정 설정과 실행입니다.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말에 국내 S&P 500 ETF를 한번 사보겠다. 이렇게 날짜와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그 일정이 매달 반복되도록 캘린더나 알림에 등록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냥 약속대로 한 번씩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좋은 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루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S&P 500이 무엇인지 예적금 대신 장기 적금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감이 오셨다면 그 느낌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려움보다는 소액으로 한 걸음만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만원이든 5만원이든 S&P 500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외 ETF의 세금 차이와 ISA 연금저축 활용법을 머리 아프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락이었습니다.